문제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복잡한 수의 계산을 그냥 계산이 아니라 어린 계산을 하기 위해서고 다른 목적은 이제 얘랑 그냥 연결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만드는 수학과학에서 쓰는 수의 표현들을 조금 통일해서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떤 작은 숫자들, 예를 들어서 0.0000000024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누구는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누구는 0.00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여, 일곱 247하고 곱하기 10으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이제 또 누군가는 2.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2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사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면 우리가 하나의 상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표현이 다양하면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불편하겠죠. 그치? 그래서 수의 표현을 좀 통일해서 약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자, 지금 여기 10의 거듭제곱수들은 어차피 소수점의 자리를 판단케 하거나 수의 크기, 10의 거듭제곱수, 그러니까 0이 몇 개 붙는지를 얘기를 하기 위한 숫자인 거고 그럼 여기는 이 2.47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여기는 수의 뭔가 종류가 표현된다는 건데 여기는 이 2.47과 같은 수의 표현들을 자, 수학과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크기의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해서. 그래서 유효 숫자는 대부분 몇 자릿수로 표현한다? 한 자릿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지문 같은 거 공부할 때 어떤 특정 상수 나오면 전부 다 몇 자릿수에다가 대부분 한 자릿수에다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런 경험들이 생길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본 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유효 숫자가 지금 한 자릿수가 되면서 우리가 그 상용로그의 진수 부분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잘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간단한 연습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일단 첫 번째 어떤 능력이 빨리 익숙하게 눈에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쌤이 로그에 3.24라는 숫자를 자, 상용 로그 표를 보고 적당히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0.48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숫자는 아니긴 해. 그때 로그의 라지 A가 2.481이래요. 그럼 여기 라지 A가 우리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 얘가 뭐 더하기? 2 더하기 로그 0. 그치 481이라고 일단 표현하고 자 아까 우리 여기 라지 A가 표현하려면 얘를 다 로그에 넣어주는 거다. 그치? 이게 로그 얼마기 때문에 3.24 얘는 로그의 10에 그치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진수끼리는 무슨 셈 될 거니까 곱셈 될 거니까 라지 A가 그러면 3.24 곱하기 10의 몇 승이다? 2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 과정들을 다 뭐 하겠다는 생각? 생략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일단 빨리 눈에 보여야 돼. 그럼 로그의 라지 C가 예를 들어서 자 10.481이라고 돼 있으면 C는 바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몇 점 몇에? 3.24 곱하기 10의 몇 승? 그치 10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C가 몇 자릿수인지 금방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한 자릿수에다가 0을 몇 개 추가하니까 그치 10개 추가하니까 0을 10개 추가하면 몇 자릿수가 된다? 그치 11자릿수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지금 11자릿수가 된 이유는 결국에는 이 10의 10승이 곱해지기 때문에 0이 몇 개 붙냐의 의미인데 이 10의 10승이 의미하는 것은 이 C라는 값에 상용 로그 값의 무슨 부분이 해당되는 거니까?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 부분과 자릿수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1번인 거야. 이해가 됐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로그에 이제 C가 마이너스 자 2.519라고 나와 있으면 자, 이 마이너스 2.519의 정수 부분은 얼마로 보는 게 맞습니까? 그치, 마이너스 3으로 보는 게 맞다. 그치? 왜냐면 우리가 소수 부분은 한자로 가수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미죠? 더할 가짜에 그치, 수치를 나타내는 숫자니까 더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어떤 범위? 작은 수의 그치 범위여야 하므로 얘를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519라고 나타냈을 때 이걸 소수 부분으로 인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1 더하면서 1 빼는 거기 때문에 정수 하나 줄어들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 얼마가 될 거니까 4, 8, 1이 될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C라는 숫자도 빨리 보이죠. 3.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겠구나? 3승이겠구나.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자릿수가 1칸, 2칸, 3칸 옮겨갈 거라서 여기 점이 생기면 얘는 0.00324가 되는 거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몇 자릿수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유효 숫자가 언제부터 등장하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거듭제곱이 얼마만큼 곱해지냐에 따라서. 그럼 여기 지금 정수 부분이 얼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는 소수 몇째 자리부터? 셋째 자리부터. 그치? 그래서 얘의 절대값이랑 크기가 같은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유효 숫자가 등장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가 기본 컨셉이야. 그럼 이게 일반화되는 거야. 일반화돼서 내가 어떤 라지 n이라는 숫자에 상륙 로그 값을 계산해봤더니 얘가 n 플러스 알파로 표현되더래요. n은 정수고요. 그럼 알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그치. 1 사이에는 이런 값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 값을 로그 안에 넣으면 로그 10의 n승이거든. 그지? 이 값을 로그 안에 넣으면 로그에 지금 알파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이거든. 그럼 이 알파라는 값을 쌤이 만약에 로그의 어떤 라지 a라는 숫자로 생각한다 치면 로그 라지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0과 1을 로그 안에 집어넣으면 얘는 로그 1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뭐보다 작으니까 10보다 작은 숫자니까 이 라지 a라는 지금 진수 자리에 있는 a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0보다 작은 수라서 몇 자릿수 표현이 만들어진다? 한 자릿수 표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라지 a가 지금 현재 한 자리 숫자 표현이기 때문에 그 한 자리 숫자 표현은 보통 상용 로그 표를 봤을 때 A.BC D꼴로 표현되지 않을까? 뭐 아니면 A.BC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알아보겠니? 그래서 그 한 자리 표현의 쌤이 편의상 보통 A. 그냥 BC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 로그 라지 n의 정수 부분이 n이고 소수 부분이 알파일 때 우리는 이 로그 라지 n이 결국 로그의 10의 n승 곱하기 몇 점 몇으로 표현될 거니까 A.BC로 표현될 거니까 이 상용 로그 값을 통해서 라지 n 값이 한 자리 숫자 A.BC 곱하기 10의 n승꼴로 표현되는 숫자라는 것이 일반화돼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먼저 하나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뽑아내보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일 때는 여기 있는 라지 n이 몇 자리 수임을 얘기를 할 수 있냐면 n 플러스 한 자리 수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였고 n이 음수일 때는 몇 자리 수다라는 얘기는 못하고 소수 몇째 자리에서 유효 숫자가 나타나는지 얘기할 수 있으므로 n이 0보다 작을 때는 자 라지 n이 소수 절대값 n째 자리부터 얼마 아닌 수가 등장한다? 0 아닌 수가 등장한다.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거 하나 체크해서 정리를 해놓읍시다. 사진 찍고 바로 넘어가자. 자,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상용 로그 풀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응? 어서 와. 자, 259번에 지금 x값 범위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은 그런 범위에 있는 실수 x에 대해서 자, 로그 x의 3승 마이너스 로그의 x제곱분의 1의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을 모두 찾으라. 뭐 그냥 대놓고 차를 계산하라고 얘는 준 거니까 자, 정리를 하러 가보죠. 로그 x의 3승이면 3로그 x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밖으로 나갈 거니까 플러스 2로그 x 되면서 얘는 결국 몇 로그 x가 된다. 그럼 5로그 x가 무슨 수 되는 거 찾기? 자연수 되는 거 찾는 거다. 그쵸? 우리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합이 1이다 하면서 이런 표현들 많이 정리를 해봤었는데 지금 5로그 x의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자, 조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x 값의 범위를 보자마자 아, 나는 로그 x의 범위가 얼마 이상에
1 이상의 얼마 미만이다. 3 미만인 게 눈에 보이게 될 거고, 그럼 요 범위 안에 있는 로그 x를 통해서 5로그 x의 범위도 생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럼 5로그 x는 5배 하면 5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을 거니까, 그치, 15보다 작을 거니까 이 안에 지금 대응되는 자연수 다 찾는 거라서 얼마부터? 5부터 14까지 5조리 대응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그에 대응되는 실수 x의 값들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만 찾는 거네. 그럼 이거 하나당 하나씩 x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이 안에 있는 자연수가 몇 개인지 세면 되니까 뭐 등호 하나만 있으니 둘의 차이를 이용해서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치? 자,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하는 거고. 자, 266번. 너네 소수 부분이 합이 1인 거랑 그 다음에 뭐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정리가 됐나 보네? 자,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너네 소수 부분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를 했어, 혹시? 상용로 값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봤잖아? 그치, 빼서 정수긴 한데 그건 약간 외우는 느낌이고. 로그 3.24가 0.381이라고 되어 있을 때, 481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어떤 로그 A의 값이 1.481이면 이러한 두 개의 상용 로그 값이 소수 부분이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잖아. 그래서 우리가 A의 표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3.24 곱하기 10의 1승이었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진수 사이의 관계성은, 특징이, 상용 로그 값이 같은 진수들은 유효 숫자가 어떻다? 같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얘를 뺐을 때 정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그끼리 뺄셈하면 분명히 진수끼리는 무슨 셈 될 거니까? 나눗셈 될 거니까. 그럼 분모에 3.24 있고 분자에 유효 숫자 3.24 여전히 드러나고 10의 거듭제곱승만 이렇게 표현될 것 아니야. 그럼 이게 약분되고 나면 당연히 이 상용 로그 값은 무슨 수만 남게 돼? 정수만 남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는 것은 유효 숫자에 배열되는 숫자의 형태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뺄셈하면 유효 숫자 약분되면서 10의 거듭제곱만 나와서 정수가 된다, 이런 의미긴 해요. 알겠죠? 그냥 이런 거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뺄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너무 무지성으로 외우지는 마시고 알면 좋다. 자, 정리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266쪽에 6번을 보러 와보죠. 이거 관계식 순서대로 읽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는 부터 적어야 됩니까? E는 K에 로그 C2에 마이너스 로그 C1이고, 이렇게 관계식을 보는 게 먼저 1번,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자, 두 번째는 이 관계식에서 무슨 수랑 무슨 수를 구분한다? 그치, 변수와 상수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놓고 바로 뒤에 가로에 누구는 상수다, K는 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변수 역할 찾아야 되니까 C1은 뭐며 C2는 뭐며 E는 뭐인지 찾으러 가봅시다. 그죠? 자, E는 첫 번째 줄에 C1은 안쪽 농도, 바깥쪽 농도? 바깥쪽 농도. C2는 안쪽 농도. 그때 어떤 세포가 물질 나잼을 어쩌고저쩌고 옮기는데 필요한 뭐다? 에너지가 E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 관계식 나와 있고, 이제 물어볼 거 확인하러 갑니다. 자, 세포의 안쪽 농도가 바깥쪽 농도의 2배일 때, 자, 그럼 지금 내가 변수로서 대입시킬 값들은 E랑 C2랑 C1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에서 적을게요. 계속 왔다 갔다 보기가 불편하네. 세포의 안쪽 농도가 바깥쪽 농도의 2배일 때, 그럼 안쪽 농도는 지금 C2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C2가 바깥쪽 농도 C1의 몇 배가 될 때? 2배가 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C1 자리에 C1을 넣는다 치면 C2 자리에는 몇 C1을 대입하라는 얘기고? 이 C1을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이러할 때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다? 0.42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그럼 첫 번째 이것들을, 자, 여기는 관계식에다가 뭐 할 수 있다는 생각? 대입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럼 몇 점 몇은? 0.42는 K에 로그 2C1에서 로그 C1 빼면 C1 날아가면서 로그 뭐만 남게 될까? 2가 남게 되겠죠. 그치? 네.
그럼 상수 K값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진 값이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안쪽 농도가 바깥쪽 농도의 8배니까, 얘를 C1이라 잡았을 때, 얘가 몇 C1이라면, 8C1이라면,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구할 에너지 값 E는, 자, K 곱하기 로그에 8C1에서 C1 빼는 거니까, 나누면 로그 8이 나올 거고. 뭐야? 그럼 얘 몇 배인 거니까? 3배가 되는 값이 되는 거니까. 에너지도 몇 배에서? 3배에서 찾자. 그냥 그런 얘기지 않을까. 컷? 이해가 되나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짧게 정리를 하시고 뒤로 넘어갑시다. 283번. 자, 우리 처음에 있던 물질의 양에다가 자, 그 다음 회차에 12% 증가한다는 건 몇 점 몇 배 되는 개념이랑 똑같았어요. 1.1 2배였다, 그쵸? 왜죠? 설명해 보세요. 100%에서 12% 추가하니까 몇 퍼센트 될 거라서? 112% 될 거라서. 그치? 그래서 원래 있던 양 A에다가, 맞아, A의 100%인 100분의 12를 더할 거니까 A로 묶어내면 1 플러스 100분의 12가 생기는데, 이 1이라는 게 100%의 의미였으며, 자, 이 100분의 12가 12%의 의미였으니, 자, 결국에는 A의 112%를 빨리 1.12A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없다. 그래서 12% 증가는 몇 배 되는 개념과 똑같았냐면 1.12배 되는 개념과 똑같았다. 그치? 그래서 꾸준히 일정하게 12% 증가하면 무슨 수열이 만들어집니까? 등비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을 이해했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익숙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일반화해서 처음 했던 양 A에다가 얘를 꾸준히 일반적으로 X% 그럼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얘가 꾸준히 몇 배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1 플러스 100분의 X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100% 더하기 X%의 개념이니까. 이해하겠니? 그럼 이러한 이제 증가가 만약에 N번이 있게 되면, 자,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의 양은 어떻게 될까?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의 몇 승이다? N승이다. 그치?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의 구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해서 이제 283번을 정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미생물의 개체수는 매 시간 R% 일정하게 증가하면 N시간 후의 개체수는 처음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승배가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치? 우리한테 그냥 요 관계를 알려준 상태인 거고, 자, 이때 이 미생물의 개체수가 매 시간 30%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11시간 후의 개체수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볼게요. 칠판에서. 자, 처음이 미생물 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A라고 둔다 치면, 자, 1시간 지날 때마다 30% 증가하는 거네. 그럼 몇 점 몇 배랑 똑같습니까? 그렇죠. 1.3배. 그럼 한 번 지나면, 1시간 지나면 1.3배이고, 또 1시간 지나면 1.3의 제곱배이고,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1시간 후고, 얘가 2시간 후면, 지금 우리는 몇 시간 후를 보는 거냐면, 11시간 후를 보는 거거든요. 11시간 후면 1.3이 몇 번 곱해지게 됩니까? 11번. 그럼 1.3에 11승 A라는 값이 만들어질 건데, 자, 이 물질의 양이, 세균의 양이 처음의 몇 배냐고 물어봐요. 처음에 몇 배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처음에 몇 배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이미 처음의 양이 A가 있네. 그럼 이 몇 배는 1.3 곱하기 몇 승의 배다? 11승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수치가 얼마인지 계산하라는 거지. 이걸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무슨 로그를 이용하겠다? 상용 로그를 이용하겠다. 그럼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숫자를 먼저 문자 누구로 잡고?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알파벳 상수 X? 미안 K로 둘게. 그럼 양변에 무슨 로그 취하면서? 사용 로그 취하면서 그럼 11 로그에 1.3이 로그 K가 된다는 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 스스로 생각하는 배경의 기반은 뭡니까? 복잡한 수의 거듭 제곱을 무슨 로그로?
상용 로그로 어림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라는 마인드인 거지. 됐니? 자, 그럼 거기에 문제에서 지금 로그의 자 1.3은 얼마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0. 왜 지저분하니 이렇게 1139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에 11배 된 게 자 로그의 K가 되면서, 자 그대로 로그의 또 1.79는 0.2529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 자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면 로그 K가 왼쪽과 같은 수치가 되는데, 어쨌든 이것에 또 로그 표현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11배 할 건데, 자 10배 하고 나서 1배 하면 되니까 10배 하면 1.139에서 자 1배 한 거 0.1139를 더하면 되지 않나? 1.139 0.1139 맞아요? 더하면 9 2 5 2 1 1.2529가 되는 거네. 이거 보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K 값은 1 더하기 지금 0.2529로 분리되는 상용 로그 값이니까 얘가 로그 10 더하기 로그의 얼마가 되는 거라서 1.79가 되는 거라서, 현재 우리 K 값은 너네 둘을 곱한 몇 점 몇 배가 된다? 17.9배가 된다. 그래서 어림 계산했을 때 이 K라는 값이 17.9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컷? 그럼 몇 배가 되냐고 물어보면 정답은 17.9배예요. 근데 있잖아 얘들아, 이거 몇 배라고 안 물어보고 처음에 몇 퍼센트냐고도 물어봐. 그럼 처음에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면 몇 퍼센트를 해야 될까? 이게 지금 1.3의 11승이 17.9가 된 거잖아. 그럼 17.9에 있는 A의 몇 퍼센트를 나타내는 수치일까요? 179% 같은데 하면 1.79밖에 안 돼. 오, 그렇지. 1790%라고 답을 또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됐니? 그러니까 묻는 표현이 다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또 어떻게도 묻냐면 처음에 몇 퍼센트냐고 묻는 게 아니라 처음에 비해 몇 퍼센트 증가했냐고 물어보기도 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처음에 이미 몇 퍼센트가 있었어요. A의 100%가 있었어요. 근데 증가하면서 A의 몇 퍼센트가 된 겁니까? 1790%가 됐어요. 그럼 얘는 처음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A의 1690%가 증가한 거니까 몇 퍼센트 증가했냐고 물어보면 답은 1690%가 돼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물어보는 표현에 따라서 같은 수치라도 다르게 정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알아놓으십시오. 됐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다녀오세요. 284번입니다. 민준이는 여기 와서도 고통받네. 어쩔 수 없어, 키가 커서. 그치? 키 크고 싶다고, 상민아? 많이 먹으면 커. 앞으로든 옆으로든 뒤로든 어디로든 클 거야. 위로는 잘 안 커. 위로 크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돼. 힘내, 화이팅. 자, 284번 봅시다. 알고 있죠? 쌤 운동선수였습니다. 운동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표본이 여기 드러나 있죠. 그치? 운동을 많이 하면 키가 몇 cm가 될 수 있다? 185가 될 수 있다. 284번. 자, 어떤 화학 물질 M의 양은 1시간 간격으로 전 시간에 비해서 40% 증가와 10%의 감소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 물질의 M 양이 1이었을 때 1시간 후에는 1.4가 되고 2시간 후에는 1.26이 된다. 자, 여기까지 예를 봤을 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지금 처음에 물질의 양이 A였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40% 증가와 10%의 감소를 자, 1시간 간격의 주기로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헷갈릴까봐 여러분들한테 예시도 준 거야.
처음에 A가 있었는데 얘를 그러면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 몇 퍼센트 먼저 증가한다? 40% 증가한 거예요. 그럼 40% 증가는 몇 점 몇 배이기 때문에 1.4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1.4A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 A라는 초기의 양을 얘는 문제에서 설명할 때 1이라고 준 거일 뿐인 거야. 알겠니?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몇 퍼센트 감소합니까? 10% 그치 감소해요. 자 그럼 10% 감소면 곱하기 90% 남는 거니까 몇 점 몇 배가 될 거고 0.9배가 되고 그래서 14에다가 9 곱하면 4, 9, 36에 9, 1, 9에서 126 되는 거니까 1.26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몇 주기인 거예요? 한 주기인 거예요. 그럼 봐봐. 한 주기에서 1.4랑 0.9를 곱하는 게 항상 동시에 일어나. 그럼 통째로 곱해지는 숫자는 어쨌건 간에 이 한 주기 동안 몇 점 몇 배 된다는 생각일까? 1.26배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치? 그럼 한 주기가 지날 때마다 또 몇 점 몇 배가 될 거예요? 1.26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이 물질 M의 양은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하게 됩니까? 10으로 시작하게 돼요. 이게 몇 시간이 지난 후에? 24시간이 지난 후에 양을 한번 찾아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처음 양이 자 지금 10이었는데 그럼 현재 우리 한 주기는 1시간 1시간 지나니까 한 주기는 몇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2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처음 10인데 우리는 몇 시간 후를 보냐면 24시간 후를 보는 거예요. 자 24시간 후면 2시간이 몇 조각 들어가는 거라서 12조각이니까 얘는 몇 주기 가는 거고 12주기 가는 거고 그러면 1.26이 몇 번 곱해지는 걸까? 그치 12번 12번 곱해지니까 우리가 구할 물리량은 10 곱하기 1.26에 12승이 된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10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죠. 그럼 나는 누구의 누구 승이 계산하고 싶으니까 1.26에 12승이 계산하고 싶으니까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1.26에 12승을 뭐로 둔다? K로 둔다. 그 다음에 양변을 뭘 취한다? 상용로그를 취한다는 걸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후 계산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뒤로 넘어가는 걸로 하죠. 자, 289번입니다. 아, 뭐야, 이 서술형. 자, 단계에 맞추어서 서술하라고? 너무 싫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지? 가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뭐 1단계 뭐 성립함을 보이라 그랬고 뭐 2단계에서 뭐 소리의 크기 얼마인지 구하라 그랬고 그래서 3단계가 뭐 경계선에서 그 소원이 몇 미터 떨 순서대로 할게요. 시킨 대로 해보자. 뭐 이거는 그냥 보는 값을 보고 확인해서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가조건을 보겠습니다. 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해석하라는 건데 가조건을 보니까 먼저 관계식이 S는 10로그에 I0분의 I예요. 자, 이제 관계식 나왔으니까 S부터 보는데 S는 소리의 크기고 자, I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소리의 색입니다. 그럼 I0는 뭔가 봤더니 I0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색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상수로 주어져 있죠. 상수로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10에 마이너스 12승이래요. 유효 숫자가 1.00인 상태다. 그쵸?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변수는 소리 세기와 소리 크기밖에 없는 상태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의 관계식을 보겠습니다. 나의 관계식을 보니까 자, 지금 I는 D제곱분의 K래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역할들을 보려고 하는데 K는 그냥 무슨 수라고 고정되어 있냐면 상수라고 돼 있고 I는 이미 가조건에서 소리의 세기였습니다. 그럼 이 소리의 세기가 D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건데 자, D라는 걸 보니까 음원에서 떨어진 거리래요. 음원에서의 거리. 자, 이렇게 두 가지 관계식이 나왔는데 그럼 이 I를 여기 위에 있는 로그 값에다가 집어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생각은 든다. 그치? 그럼 필요에 따라서 정리를 할 거고 그래서 1단계를 보니까 자, 음원에서 떨어진 거리가 D1m랑 D2m인 두 대상에 두 어떤 대상이 있는데 자, 그때 그 지점에서 각각의 소리 크기를
각각 얼마나 그랬냐면 S1과 S2라고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우리한테 S2가 S1 더하기 20 로그의 D2분의 D1임을 확인하고 해보래요. 그냥 열심히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리랑 소리 크기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소리 크기는 여기 있고 거리는 밑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한 번 거쳐가야 된대. 굳이 거쳐가려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그럼 여기다 그냥 뭐 하자는 얘기일까? 대입하자는 얘기겠다. 그쵸? 그러면 요 관계식을 정리하면 S는 10 로그에 자 분자의 D제곱분의 K가 들어가면 분모에는 I0 D제곱분의 분자에 뭐가 남는다? K가 남는다. 이 관계가 될 거고. 그러면 지금 S1이라는 것은 10 로그에 I0 D1 제곱분의 K가 되며 S2라는 것은 10 로그에 I0 D2 제곱분의 K가 된다. 이렇게 보이겠네? 그럼 이거 S1이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건 저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나와 있을 때 S1을 넘겨서 무슨 셈 하는 게 훨씬 편할 거니까? 뺄셈 하는 게 훨씬 편할 거니까 이 둘의 차가 과연 20 로그 D2분의 D1이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네? 그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뭐 하겠다는 생각이죠? 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S2에서 S1 빼면 몇으로 묶일 거고 10으로 묶일 거고 그럼 10 로그에 자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이 분 아래쪽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는 거니까 얘가 분 어디로 간다는 생각? 뭐로 간다는 생각? 가능? 자 같은 자리에 있는 거 다 약분될 수 있죠. 그럼 얘는 누구 제곱분해? D2 제곱분해 D1 제곱이 진수 자리에 남겠네. 그럼 이 제곱의 2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빠져나올 거고 그럼 얘는 몇 로그에? 20 로그에 D2분의 D1이란 게 밝혀진다. 그치? 이렇게 일단은 관계식을 좀 바꾸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럼 그대로 이제 몇 단계가 나오는데? 2단계가 나오는데 뭐 1단계 쓰려고 2단계 하는 거겠지 뭐. 자, 공연장에서 스피커에서 떨어진 거리가 2m인 지점에서 소리의 크기가 100dB이래요. D가 2일 때 S가 100이래요. 자, 그러할 때 자, 10m 떨어진 곳에서의 소리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D가 10일 때 여기 S 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고 우리한테 로그에 지금 얼마를 계산하라 그랬냐면 2가 0.3인 걸로 계산하래요. 자, 물론 이 두 대상을 아까 여기에 있는 이 관계식에다가 어디 갔노? 여기에 있는 이 관계식에다가 각각 뭐 해도 되긴 하겠지만 대입해도 되긴 하겠지만 1단계에서 분명히 이런 관계성을 하나 밝혀냈잖아. 그치? 소리의 세계의 차가 결국 거리의 비율로 드러난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이거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한 게 훨씬 계산이 어떨 거다는 생각? 편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100에서 뭘 뺀 게? S를 뺀 게 그대로 20 로그에 자, D2분의 D1이에요. 그럼 100에서 S를 뺀 게 2에서 뭘 나눈 거? 10을 나눈 로그 값이랑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 가능하니? 나만 됐어? 아니야, 너네도 됐어? 그럼 이거 상용 로그 값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빼기 로그2니까. 1 빼기 로그2. 그럼 로그2가 0. 얼마기 때문에? 3이라서 자 0.7 곱하기 20에서 얘가 14가 되는 거고. 그럼 100-에서 14가 되려면 S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생각일까? 그치, 86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인 거죠. 그래서 86dB라고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소리의 데시벨이 더 작게 측정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3단계는 이제 풀 수 있지 않을까? D가 1일 때 데시벨 크기 120dB이면 소리의 음원의 크기가 그 크기가 60dB인 곳을 거주적으로 설정할 때 그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뭐 데시벨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니까 뚝딱뚝딱 상용 로그 값이 또 쓰여야 하나 할 수 있겠죠? 3단계 네 하시는 걸로 하고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자 293번으로 갑시다. 그렇지.
자, 지금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합니다.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는 함수로 표현을 하겠다. 자, 그때 f의 n 더하기 10이라는 값이 f의 n 더하기 1이 되도록 하는, 자,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했는데 우리 얘기해보자.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니까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은 이 자리에 있는 진수의 무슨 수에 영향을 미친다? 자릿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잘 봐봐.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는 함수값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 함수의 분류부터 하는 게 먼저 맞지 않을까? 근데 여기 정역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이하의 자연수예요?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럼 x값이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100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 로그 1부터 로그 100까지 그 숫자 중에서 네가 가질 수 있는 정수 부분이 몇 종류나 될까? 1은 한 자릿수고 그 사이에 몇 자릿수도 있을 거고 두 자릿수도 있을 거고 최대 몇 자릿수까지 가니까 세 자릿수까지 가니까 이 정수 부분은 0이거나 1이거나 최대 얼마까지? 2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가보자. x가 지금 이렇게 1부터 100까지 들어갈 거니까 그럼 로그 x는 0부터 어디까지 갈 거고 2까지 갈 거고 그럼 얘는 0부터 2까지 딱 들어가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정수 부분들이 이제 0인 거랑 1인 거랑 얼마인 거? 2인 것까지 눈에 보인다는 생각인 거지.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순간까지 몇 자릿수일 때? 한 자릿수일 때 fx라는 함수값은 얼마로 정의가 됩니까? 0으로 정의가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을 때까지는 fx가 얼마로 정의가 됩니까? 1로 정의가 된다는 말이며 x는 그럼 마지막으로 딱 100일 때만 fx가 얼마로 정의가 된다? 2로 정의된다 이런 얘기지 않겠어.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fn을 분류를 한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 있는 이 f의 n 플러스 10은 정역에 얼마를 추가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을 추가하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가보자. 여기 x 대신에 다 n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n이 이런 범위일 때 fn은 0인 거고 n이 이런 범위일 때 fn은 또다시 1인 거고 n이 이런 값일 때 fn은 지금 2가 된 거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n 대신에 전부 다 n 플러스 10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 정역에 다 얼마씩 추가한다는 얘기냐면 10씩 추가해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알아듣겠니? 자, 그러면 요때는, 자, 저기는 이 첫 번째 방정식이 fn이 0인 구도니까, 그럼 나는 f의 n 더하기 10이 0 플러스 1 된다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이해가 됐니? 그럼 요게 fn 플러스 10이 얼마가 된 거라서? 1이 되는 거라서. 그럼 이 n 플러스, n 플러스 1이 아니라 n 플러스 10이고.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이 진수 부분이, 정수 부분이 현재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몇 자릿수가 돼야 된다? 두 자릿수가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겠어? 이 또한 n 플러스 10이 그러면 두 자릿수 되는 걸 찾는 건데 지금 현재 n의 범위가 1보다 큰 거고 10보다 작은 거니 n 플러스 10이 가지는 범위는 여기에서 10 더하면서 11보다 크거나 같고 몇 보다 작아야 된다? 20보다 작은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네. 그럼 다 두 자릿수지 않아? 그럼 1부터 9까지는 다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자연수 n의 개수가 먼저 1부터 9까지 해서 9개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럼 아래쪽에서도 이제 본다 치면 여기에서는 그럼 f의 n 플러스 12. 자, fn이 이제 1 된 거니까 조라한 n 값의 범위에서 그럼 얘는 1 더하기 얼마가 돼요? 1 되면서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좀 더 쉽게 보자. 그럼 n 플러스 10이라는 것은 여기에 각각 10을 더한 거니까 얘는 결국 몇 10부터? 20부터 자 10 더하면 110보다 작은 110, 9까지 되는 숫자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
F의 지금 여기 상용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얼마니까? 2가 되니까 자 얘는 그러면 몇 자릿수 되는 것만? 세 자릿수 되는 것만 해로서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럼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어? 100부터 119까지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않을까? 태연님? 어디? 아, 10을 더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109까지고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9까지가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n이 얼마일 때만 확인하면 돼요? 100일 때만. 그럼 n이 100일 때는, 요때는 f의 n 플러스 10이 2 더하기 1 되면서 뭐 되는 거 찾는 건데? 3 되는 거 찾는 건데, 여기 n이 100밖에 안 되니까 이 숫자는 그럼 100 얼마? 10이 되는 거고. 사실 이 정수 부분이 3이 되려면 얘는 몇 자릿수로 표현돼야 되죠? 4자릿수가 돼야 되는데 4자릿수가 되는 게 없으니까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9개, 여기서 9개에서 몇 개밖에 안 생긴다? 18개밖에 안 생긴다라는 생각인 거지. 알아보겠어?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문제를 살짝 바꿔볼까? 100까지 가지는 말고 50 이하 자연수로 가는 걸로 하고 로그 x의 정수분 fx인 거 똑같이 쓰겠습니다. fn의 제곱이 fn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또다시 한번 싹 다 찾아보세요. n의 개수를. 다니면 좀 기분이 이상해질 거니까 눈에 보이는 수로 할게요. 봐봐. 그럼 fn은 여기는 n의 무슨 수에 의해서? 자릿수에 의해서 함수값이 정해질 거고, 그럼 f2n이라는 것은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몇 배 된 값에? 2배 된 값의 그치 자릿수에 의해서 정해진다 라는 느낌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분류하면 자 n이 1부터 9까지일 때는 f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고 자 10부터 얼마까지는? 50까지는 모조리 fn이 얼마인 상태? 1인 상태가 되겠다. 그쵸? 그럼 요때까지는 2n의 범위는 2배씩 될 거니까 얼마부터? 2부터 그치 18까지가 되는 건데 18까지가 되는 건데 자 그때 우리는 f2n 값이 자 이게 0 들어가면 얼마 되는 걸 찾기를 원하고 1 되는 걸 찾기를 원하고 그럼 2n 중에서 지금 몇 자리 자연수 되는 거? 2자리 자연수 되는 거 찾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2자리 자연수는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10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11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그치 짝수만 되는 거라서 2배씩 하면서 12, 14, 16, 18까지라서 몇 개만 되는 거? 5개만 되는 거. 그래서 사실 n으로 치면 n을 2배 했을 때 자릿수가 하나 증가하는 것은 5부터인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느낌이네. 그럼 10부터 50까지 해서 fn이 1이라고 하면 자, 요 대상에서는 f2n은 자, 1 더하기 1에서 몇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고 2가 되고 싶은 걸 찾고 싶은 거고 그럼 2n이 몇 자릿수 되는 거? 세 자릿수 되는 걸 찾는 거죠. 근데 그때 n의 범위는 현재 10에서 얼마까지니까? 50까지니까. 여기서 2배 했을 때 세 자릿수 되는 거 몇 밖에 없어요? 50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51개에서 5개다 하나에서 총 몇 개가 된다? 6개 된다.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눈에 좀 들어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결의 문제로 쌤이 하나 더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것도 내신에서 좀 자주 출제되는 문항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상용 로그 x의 자, 정수 부분을 fx라고 하고 이 표현은 아까 익숙하다 그쵸? 근데 이제 소수 부분도 함수화합니다. 자, 소수 부분을 gx라고 할 때 자, 기억 자, 옳은지 그른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f의 127이랑 f의 364는 서로 같은 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f는 무슨 부분을 나타내고? 정수 부분을 나타내고 정수 부분은 이 진수의 자릿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f의 127은 자 정수 부분은 얼마 되는 거? 2. f의 364도 2가 될 거니까 기억은 맞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니은.
F의 24 마이너스 잠깐만. 영상 켜져 있는 거 켜져 있어? 켜져 있어. 다행이야. 탁은 새끼.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내 정지가 안 돼. 아니 그래 이거부터 하자. G의 26.4랑 G의 2640 26,400 같을까요? 그쵸? 이건 무슨 부분 나타내는 거? 소수 부분 나타내는 거. 자, 그럼 로그 x를 우리가 지금 fx 더하기 gx라고 표현했을 때 그럼 여기는 g의 26.4는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얼마가 되는 걸까? 2.64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봐봐. 로그에 지금 여기 정역이 26.4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26.4가 f의 26.4 더하기 g의 26.4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근데 f의 26.4가 지금 이 상용 로그 값의 무슨 부분이라서? 정수 부분이라서 이게 그러면 지금 얘가 로그의 10 곱하기 2.64로 바뀌어야 하므로 1 더하기 로그의 몇 점 몇으로? 2.64로 분리돼서 표현된 거고 그래서 얘의 정수 부분은 현재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소수 부분은 로그 2.64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26,400이 들어갔을 때 그럼 이 숫자는 f에 26,400에다가 플러스 g의 26,400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할 건데 그럼 얘의 지금 정수 부분은 얘가 2.64 곱하기 10의 몇 승이기 때문에 4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0의 4승에 해당되는 로그 값이라서 얼마에? 4 더하기에 얘가 로그 2.6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거다? 같은 거다 이렇게 되었나요? 자, 이렇게도 해봅시다. 이것도 같겠죠. 얘는 뭐고? 2. 얘는 뭐고? 1. 얘는 뭐고? 3이고. 얘는 뭐고? 2고. 이런 식으로. 그치. 자릿수 얘기라서. 다 맞는 것만 하고 있어. 아, 틀린 걸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보자. 틀렸어요. 맞아. 가는 게 아니고. 맞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방금 우리가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이 G의 27.4나 G의 274는 유 숫자가 똑같으니까 서로 어떤 값일 거고? 같은 값일 거예요. 로그 몇 점 몇이라서? 2.74라서 그럼 요래요래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얼마고? 2고 얘는 얼마? 1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얘의 의미는 짝을 맞추어서 넘겨서 정리를 좀 해보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F의 274 더하기 G의 274가 F의 27.4 더하기 G의 27.4에다가
1을 더한 값이랑 같냐고 묻는 거기도 한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완벽히 합치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 합해서 로그의 그렇죠 274로 나타내라는 얘기고 그럼 얘는 로그의 27.4니까 자 이렇게 1 더해서 서로 같냐고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함수화해서 묻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잘 알아두시고 뭐 거기 정수 부분에 대한 함수화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294번은 그쵸 개인풀이 하겠습니다. 끝. 자, 남은 시간 동안 개인 질문할 것들 개인 질문하시고 정훈이는 기하하고 있어? 기하에서 질문할 거 없어? 많지? 그치? 그거 질문해도 되니까 그거 준비하시고. 자, 상용 로그에서 더 이상 정리할 거 없는 분들은 뒤에 이어서 지수함수 넘어가서 쭉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왜 어디까지? 숙제 마칠 때 알려줄게.